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 기업들 많이 좀 낙폭을 했죠. 걱정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하락하든지 말든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되는 정확한 이 가격이 얼마 정도냐, 이것만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큰 돈을 버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도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아이온큐 뭐 거의 평균적으로 그냥 8, 7% 정도, 평균적으로 대충 약 10% 정도의 하락은 나왔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10%의 하락이 결코 적은 하락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 자체에 악재는 없습니다. 걱정할 게 단 1도 없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뭐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 박살났다, 이거 악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분기 매출 하락 발표,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매출이고 예정되어 있던 매출이 하락으로 나오는 게 전혀 문제되는 건 아니다. 자, 과거에도 이 기업들이 이제 공모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얘네 10중 8구 매출 다 박살났다라고 이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건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시장 자체는 그냥 박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이제 뭐 뉴욕 증시가 계속 보합권을 유지하되 만회하면서 공방을 하던 이 뉴욕 증시도 어제는 오랜만에 뭐 했다? 큰 폭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너진 이유를 봤을 때는 실질적인 뭐 때문이다? 자, 지금 이제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이 회의를 앞두고 전체적인 뭐가 나왔다? 기술주의 이 폭락이 나왔다.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 이상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이라든지 경기방어주들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걸 보면은 전체적인 증시들이 기술적인 낙폭이 뉴욕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재밌는 게 기술주가 올라갈 때 사실 양자 컴퓨터 못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및 첨단 IT 섹터로서의 기술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기술주를 끌어내리면서 이 기술주 하락 속에 양자 컴퓨터도 동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사실은 지금 뭐 평균 10%가 아니라 평균 반토막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걸 제가 다룬 지는 벌써 거의 1년 가까이가 돼가요.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를 제가 다루고 여러분들에게 매수해라 하고 적게는 뭐 5배, 많게는 20배, 30배도 올라간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작년 대비 봐도 뭐예요? 이미 양자 컴퓨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으니 조정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이거는 없어요. 늘 여기서 눌렸다가 한 번 더 올려치고 쌍봉을 만들고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미 기본적인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쌍봉 돌파 시도라든지 이런 게 왜 기술적인 패턴이 존재하겠어요? 늘 이런 패턴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지금은 조정을 줘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 양자 컴퓨터 자체는 얘가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로 가는 기업이라 했어요? 상용화 이전에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을 나타내는 이 시점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자, 급등하고 눌렸어요. 자, 과거에 당장 테슬라를 볼게요. 과거에 당장 테슬라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다가 눌렸어요. 낙폭이 땅빵빵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쌍봉을 만들고 가네마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20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빵빵빵빵 치고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도 맨 처음에 전기차를 만든다 뭐 한다 했을 때 세상에서는 테슬라를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막상 테슬라가 상용화가 되고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니까 지금 뭐 하기 시작한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전기차 판매량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양자 컴퓨터도 기대감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시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뭐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자 컴퓨터는 절대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자 컴퓨터라는 게 정말 상용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금융권, 은행이라든지 이런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기술적인 건 다 나왔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인류적인 문제예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 기술은 있지만 이거를 상용화하고 못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인류적으로 이거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직접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들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왜 자율이 붙느냐? 자율은 책임을 내가 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택은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그 자동 이런 게 자율이라죠. 자율.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류에 있어서 모든 걸 박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도 굉장히 이게 법적으로 합법화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 양자 컴퓨터가 그래서 뭐다? 보안이 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양자 컴퓨터가 이게 정말 가능한 기술이냐 아니냐,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다? 주식이라는 거는 테마입니다. 테마.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북한과 우리나라가 정말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매번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관련주들은 급등해요. 비트코인은 어때요? 비트코인은 지금도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공방을 하고 있어요. 늘 누군가는 비트코인은 이거는 그냥 가치가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그냥 영원돼도 할 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매년 뭐가 됐어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계속 공방하고 있는 중인데도 뭐하고 있다. 매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이게 상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자 컴퓨팅이 정말 향후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 주식은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 하나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그 어떠한 인류의 역사를 봐도 AI, IT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양자 컴퓨터라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테마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안 돼도 괜찮아요. 앞으로 아이온큐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이 리게티라든지 퀀텀 컴퓨팅 아니면 뭐 다른 유럽에서라든지 중국에서라든지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어떠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또 2배고 3배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다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제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말 10배 속에 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한 게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영역이 있고 만약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늘 뭐 했어요? 빠질 때마다 그때마다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죠. 제가 하락할 때마다 꼭 정말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또 급락이 또 나오면 이 가격에서 잡으세요. 과거 뭐 2개월 전, 12일 전, 1개월 전에도 이 가격은 무조건 주워 담으세요. 당장 8개월 전에 이 가격에서 매수하고 이때도 다 잡아드렸어요. 이때만 매수했었어도 3배는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빠질 때 사는 게 맞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양자 컴퓨터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성 흐름에 따라서 기술주 하락과 함께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란 겁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당장 제일 최근에도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 게 이게 6월 달에 잡아드린 거예요. 아이온큐도 잡아드린 게 35에서 30을 좀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이온큐는 아직 이 당시에도 아쉽게 안 좋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가 12에서 10으로 잡아드렸어요. 10에서 10. 이 당시도 이미 11.4였으니까. 그래서 6월 달에 12에서 10 잡아드리고 딱 터치하고 이미 반등이 나왔죠. 거의 한 70% 정도 올랐죠. 그럼 지금 다시 사고 싶다? 다시 들어오면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15에서 8 정도. 이때가 15였죠. 그래서 D-Wave 퀀텀 같은 경우도 15 딱 8까지 안 주긴 했지만 주고 단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15 아래로 주려고 하죠. 그럼 지금 뭐예요? 다시 매수 타이밍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스크는 좀 아쉬워요. 4에서 3달러 잡아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하방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2달러를 안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방 압력 여기서 매수기에는 좁고 반등 나오는 척하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2만 지키는 거 보면 되고 지금도 뭐가 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유효하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16.5에서 8달러 이 16.7 정도 할 때 그래서 퀀텀 컴퓨팅도 어떻게 됐다. 6월 달에 여기서 여기인가요? 이제 잡아드리고 반등 주축하다 또 빠졌죠? 그럼 지금이 여러분들이 뭐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다. 아키 퀀텀도 뭐예요? 23에서 아래로 17달러 정도까지 잡아드렸고 아키 퀀텀도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여기네요? 여기서 7 정도 맞나요? 그래서 지금 뭐 빠지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부분이 아니에요. 왜? 제가 늘 빠질 때 잡아도 되는 가격을 잡아드렸고 그때마다 반등이 나왔고 그때마다 팔아도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빠지는 지금도 제가 과거에 이 정도에선 잡아보세요 했던 가격대에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워해야 될 구간이냐? 우리가 사야 될 구간대에 온다는 건 기분 좋게 주워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지 이걸 무서워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